2025년 3월 25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 기관의 매도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매도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2615포인트 전후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이전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710포인트 부분까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왜 하락하느냐,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냥 개인적인 이유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공매도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의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환기이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S바이오메딕스 뭐 이것도 이슈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10%까지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데 작년 저점이 16,000원 부근이었죠. 거의 3만원대까지 올라가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칩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작년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역시 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1,000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넥스틸 단기 급등이 나왔죠. 캠트로닉스 1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33,000원까지 올라갔죠. 원익홀딩스 2,000원대가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슈니드 단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아제강도 작년에 11만원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2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피로틱스 13,000원 전후 출발을 해서 53,000원대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이스틸, 현대로템, 램테크, TLB, 일성건설, 클로봇, ICH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 상위 하락폭을 상위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개의 종목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31일 날 공매도가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다. 미리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들 폭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0% 상승한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큽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1일 날 시행이 됐을 때 여전히 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은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의 이유는 하나죠. 공매도에 대한 이슈였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치 이슈도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이슈도 하나의 주가 하락을 이끌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할 때 제가 일정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 일정 체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일까지 변동폭은 계속 있을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테마 확인해 볼게요.
자동차 대표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에 31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상승을 한 모습인데 현대기아차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세가 한 달 유예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말의 경우는 이게 관세가 유예가 되지 않으면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는 어제 테슬라가 11% 상승을 하고 있죠. BYD가 매출을 뛰어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시총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기차는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용기기, 의료기기, 보톡스 관련주 글로벌 의료미용 시장이 2023년 23조에서 2032년에 62조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톡신, 필러, 그다음에 소모품 교체 이런 반복 시술 소모품 판매 모델을 통해서 고마진 안정적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안 나오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제 테마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테마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미국 쪽에서는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상호 관세 발표 그다음에 밑에서 보게 되면 아이언큐 경영제가 뭐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로 상장된 종목이 455% 급등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455% 상승한 건 미국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엔터 업종에 대해서 아티스트 퍼포먼스 강화, 신인 그룹의 빨라진 수익과 타이밍만으로도 2025년, 2026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올해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노보노디스크는 약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내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과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주가 올라간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뭐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상승하는 이유. 뭐 여기에서는 그 미국 시장에서 자체 유통 채널 해서 단가 싸게 해서 많이 팔면 시장 점유율 확보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우리나라랑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현대모비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갔던 방산주나 그 다음에 중공업, 조선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한양행이 4% 올라가고 있는 건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장 방어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LGU 플러스 KT, SK텔레콤,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락문화 쪽으로 보게 되면 하이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기판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렇게 버티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쪽에서 HLB가 그룹주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2차 전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라든가 게임주 펄어비스, 넥슨 게임주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엔터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자동차 중 일부 갭상승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하락하는 종목이 한 2.5배 정도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YG 엔터테인먼트나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는 네오 위주 똑같을 것 같은데, 중국 한알령에 대한 이슈로 인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F, 비셈전자, 파미셀, 태웅, 조선 이쪽이죠. 반도체주가 대부분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봐야 될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는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YG 엔터테인먼트도 볼게요. YG 엔터. 이슈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키움증권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56,000원에서요 8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고요. 다만 이전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2023년이네요. 2023년 11월 고점이 66,000원 부근인데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으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DNF. DNF가 3%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12,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점 부근이 12,8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항이 되게 되면서 시장 약세로 인해서 동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11,000원 부근이 전 저항이었습니다. 이 저항은 지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지가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시장 자체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셈전자. 비셈전자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지지가 형성이 된 가격은 4,200원이고요. 이전에 저항이 4,450원이었는데 이 4,450원이 보시다시피 저항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시장 약세로 인해서 같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파미셀이 5%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하락하는 추세의 지지가 나오면서 버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 사인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상승의 반등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처리 됐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으로 말씀해 드렸던 건 제트맨인데 오늘 강보합 수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태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오늘 지지가 좀 나와야 될 시점이 거의 다 도래한 것 같은데 이거는 1, 2% 정도 더 버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승 추세 있잖아요. 이 상승 추세에 부딪히는 가격까지 확인을 좀 해보면 되는데 이 저점, 즉 지지선이 두 개가 겹쳐지잖아요. 이럴 경우는 강력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라 라는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미코 반도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좀 버티는 게 맞죠. 왜 버티냐? 지지선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55,000원이고요. 55,000원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3시인데요. 오늘 거래량이 전일이랑 비슷하기는 할 것 같아요. 전일이랑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5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거래량이 뭐 더 동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55,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요. 9,2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전의 저점 부근이었던 8,300원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9,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아이원스는요 이전에 저항 지지가 6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 이탈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 혹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그 다음 반등 구간이 7,000원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폭을 견디기에는 10% 넘게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립니다. 이게 거래량 없는 조정은 버티셔도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된 조정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축소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DI가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뭐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고 1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4,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11,000원대까지 약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시 21,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SK는 저항 돌파 시도를 좀 하다가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고 2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는 건 아니죠. 전일 대비 60%밖에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매수된 종목도 있어요. 한솔 테크닉스.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서 매수로 타이밍이 잡혔습니다. 다만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같이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오늘 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만약에 오늘 매수 안 되신 분들은 내일 4,45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택. 뭐 이상하게 걸렸네요. 심택도 역시 7%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제가 파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지가 좀 되는 가격까지 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1,500원 있죠. 21,500원 지금이 좀 중요한 가격인데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요거 버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17,500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고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7,000원? 17,000원 조금 깨질 수도 있어요. 17,000원 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500원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내일 반등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21,500원 다시 한번 이탈 시 차익 실현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J 프레시웨이 저항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은 괜찮아지거든요. 실적은 괜찮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22,500원 있죠? 2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셔도 되고요. 서브 T&D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한 후에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정리입니다. 이거는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정리예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하락을 시작을 하게 되면 5,350원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반등 확인하셔야 돼요. 반등 나오면 산다. 그런데 반등 안 나오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송원산업은 3% 안 됐는데 포함이 됐네요. 근데 포함이 안 돼도 확인해야 될 거는 이 가격입니다. 12,700원이 지지거든요. 이 12,7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14,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5분 정도 거래가 더 남았는데 전일이랑 거래 비슷할 것 같아요. 전일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관심 종목이 없는데 이 종목 하나 언급은 해드릴게요. 모드투어. 모드투어를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 가격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항 부근이에요. 저항 부근이고 조정을 받으면 1,400원대까지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매수 타이밍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진짜 이거는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게 되면 1,700원에 매수를 해서요. 1,4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12,000원 부근, 11,900원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짧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약세인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폭 축소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플러스 전환하려고 하네요. 다만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일 반등 안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고 양 지수 지지선 다 왔습니다. 오늘까지만 버티고 내일 반등 나오면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종목별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오늘 9시 반에 미국 주식 라이브 하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2시까지는요. 시황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뉴스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종목들을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그 유튜브를 찍을 때 그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에 나올 만한 종목들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면요. 제가 라이브 열었을 때 확인이 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